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꽤 많이 번역돼 있어요. 이 칼 슈미트가 얼마나 흉악한 나치 철학자인지 이 사람 말 하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왜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상당히 그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칼 슈미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 얘기를 드려야 된다고. 모든 실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란 대등한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대등하지 않은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제도다. Every actual democracy rests on the principle that not only are equals equal, but unequals will not be treated equally. 민주주의는 그러므로 성원 간의 동질성을 요구하며 첫째, 둘째, 이질적 성원을 뿌리 뽑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한다. 살벌하잖아요. 동질적인 성원만 남기고 이질적인 성원은 섞어내 갖고 제거해 버린다. 학살해야 된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거. 이거 나치 철학자라니까, 이거. 칼 슈미트. 근데 이런 나치 철학자이지만 아주 이 정치적 이런 갈등 상황의 정치 투쟁에 관해서는 핵심적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 사람 그 핵심적인 명제는 뭐냐? 제가 칼 슈미트 싫어하지만 그 명제만은 인정을 해요. 정치란 적과 아의 구분이다 이거예요. 너희와 우리, 그들과 우리가 어느 선에서 구분되는가에 대해서 정치가 그게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칼 슈미트의 얘기입니다. 쟤들요 이른바 깡통진보 전체주의 진영 이 사람 엄청 인용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쟤들. 정치투쟁을 하는 놈들이니까 아는 거라고요. 이게 정치투쟁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전선을 어떻게 긋냐에 의해서 판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에 의해서. 프레임을 제대로 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우리 편에 붙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이름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니까 기특한 리버럴까지 다 우리 편에 붙일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를 보수라고 이름하지 말고 반전체주의라고 이름하고 쟤들은 전체주의라고 이름하자. 일단 네이밍이 제대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딱 보면 근데 보니까 전체주의 대 반전체주의의 투쟁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문명과 북한 사이의 투쟁, 미국이 주도하는 문명과 지금 시진핑 중국 사이의 투쟁도 이것도 크게 보니까 다 전체주의 대 반전체주의 사이의 투쟁이네. 이건 세계사적, 인류사적 투쟁이 지금 한반도 남북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상황인식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북한이 해방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말 돌려가지고 힘 딱 잡았을 때 쟤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전체주의 청산이라는 정치 쓰나미를 일으켜야겠구나. 그러면 법률적으로 따지면 소급도 해야겠네. 입법한 다음에. 소급하면 언제까지 소급할까? 봐줘서 뭐 한국전 종료 후부터 시작하지. 1953년까지. 그럼 다 뒤집을 수 있잖아요. 전체주의 청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문화단체, 문체부, 모든 대학 전부 전체주의 청산위원회 다 만들고 쟤들 과거사위원회,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런 거 만들듯이 전부 그동안 무슨 발언했나, 페북에 뭐라고 써놨나, 트위터에 뭐라고 써놨나, 회의 참여해서 뭐라고 했나, 법원에도 만들고 그래서 전체주의 청산을 위해서 전체주의의 부역질한 저 법관 내쫓아라. 전체주의 청산을 위해서 사냥개 역할을 했던 저 검찰 내쫓아라. 전체주의 청산을 위해서 전체주의의 부역질한 저 관료 내쫓아라. 저 장성 내쫓아라. 저 기자 내쫓아라. 모든 각급의 저거에 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그냥 쓸어버려야죠. 물론 사람을 감옥에 쉽게 안 보내요. 저희는 그냥 밥줄만 잠깐 뗄 거예요. 커리어 다 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 좌파 청산 이래버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전체주의 청산이라 그러면 명분이 닿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평양에
저게 그 대량학살 그 전체주의 그 사교 체제의 갖은 악행 그 수용소 걔들 저기 주민들 20몇 가지로 그 성분 분석해 가지고 그 맨 하층은 거의 짐승처럼 다루고 맨 상층은 완전히 왕처럼 사는 그런 상황들 이게 다 폭로돼서 나오고 그거를 결국은 눈 감고 그것에 협조하려고 대한민국을 빠개고 대한민국에 빨대를 박아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완전히 그 다음엔 저기 그 명분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한 과제를 설정할 수 있고 정확한 전술을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전선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정확한 진영을 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특한 리버럴. 진실 존중이 뭔지 아는 리버럴. 쉽게 해서 이거 더덕이 아니야. 무도덕인데 더덕이네. 무도덕해도 좋다 이거야 너희. 리버럴의 특징은 무도덕이거든요. 리버럴의 특징은 자유혼이에요. 프리 스피릿. 프리 스피릿이란 건 뭐냐면요. 반골기질이에요. 도덕에 대해서. 도덕과 규범에 대한 반골기질을 프리 스피릿, 자유혼이라 그래요. 그거 멍사 모르고 한국에서 무식한 일부 글쟁이들은 자유혼 그런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유럽에서는요. 중세 때 그러니까 사회의 신앙체계, 도덕체계, 그다음에 그 규범체계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거에 대들고 그래서 커리어가 꼬이고 떠돌이로 살고 이런 사람들을 자유혼이라고 불렀어요. 프리스피릿이라고. 그러니까 리버럴의 특징은 이 무도덕한 거, 이 자유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혼, 무도덕해도 좋아. 너희가 진실을 존중한다면 그럼 너희 우리 편이 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신해 줘야 돼요. 더욱이 그 두 번째, 그 현대 문명이 인간을 무도덕한 그 자의식 덩어리로 만드는 게 있으니까 너희 그 상태 우리가 이해해. 이 메시지를 발신해야 돼요. 세 번째, 현대 문명이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보수주의, 우리 마땅히 진실 존중과 공정 존중과 선악 변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문화를 빌드업해 왔어야 될 우리 보수주의 진영이 지난 30년 동안 멍청하고 게을러서 그거 안 해왔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그 무도덕한 지평에서 노는 거 우리가 이해해. 그거. 우리 잘못도 커. 이제부터라도 좀 우리가 좀 서로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얘기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이 반전체주의 통일 전선을 넓게 가져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뭐 별놈의 지식이 다 생기고 별놈의 우리의 그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지식이 다 생기니까 기술이 생기고 하니까 선악 변별 기준으로 선악 변별 기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이걸 빗장을 거는 게 아니라 진실 존중이라는 그런 축과 그 다음에 선악 구분이라는 축의 이 양축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나의 오늘 이 시점에 선악 개념에 안 맞더라도 이 안에 진실 존중의 기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포용선이 조정될 수 있잖아요. 이게 포용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 철학적 고민을 해야 지금 이 문제를 헤쳐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사상과 이념과 철학의 빈곤이에요. 이 진영 전체가. 그래서 인물이 안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2011년 가을에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가는 김부겸이나 정동영이 따까리했던 나경원이 원내대표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요. 인물이 없어요. 제가 나 의원을 뭐 개인적으로 너 돼, 너 안 돼. 저는 그 말도 이제 못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인물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사상과 문화를 손 놓고 왔는데 먹고 산 다음부터도 먹고 살기 전에도 손 놓고 있었고 사실은 먹고 산 다음부터는 이게 변명이 안 되잖아요. 88년 88 올림픽 무렵부터는
저는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집에서도 살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집 안에 쾌적한 화장실이나 쾌적한 주방도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그냥 갖다가 사다 먹을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무렵부터 한 30년 전부터 이게 기본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변별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뭐가 좋냐? 우리가 뭐가 좋냐? 이 사례를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이해할 때 굉장히 눈이 밝아져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보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원전 닫아 걸고 막 이런 거는 결국 태양광 업자들 배불리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물론 그렇죠. 그런 면도 있겠지. 그러나 이게 가스 때도 그렇고 요번에 한국전력의 최고 경영층들이 문재인 정부에 충성한답시고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이라는 걸 발표를 했다고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 뭐 중국에서 바다 건너 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와요. 이런 건 다 개노가리고요. 이건 개노가리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뭐 고성에서 뭐 일본으로 바다 건너서 건너가요. 이것도 개노가리고요. 핵심은 러시아제 전기가 북한을 관통해서 서울로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결국은 이거 가스 연결이랑 구도가 같잖아요. 러시아제 가스가 북한의 파이프라인을 관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온다. 이거 결국 뭐냐면 에너지 예속화예요. 러시아에 예속되고 그다음에 수도꼭지 갖고 있는 북한에 예속되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이라는 거는 러시아와 북한의 전기에너지, 가스에너지를 예속시키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여기는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의 독립성,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파괴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돌아갈 수 있냐 없냐를 러시아와 북한한테 그 컨트롤 권한을 넘기는 거를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좁혀갖고 저거 태양광업자랑 지금 밥그릇 싸움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하고 크게 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대방을 적아를 구별하면서 딱 생기는 거라고요. 이런 관점들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다른 사례. 김정은의 방한 운운에 대해서 이건 제가 한 2주 전부터인가 방한하기 어려울 텐데 차라리 방한하면 그거 굉장히 엄청난 도발인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방한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방한 반대 투쟁을 하는 거하고 김정은 방한하기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방한 반대 투쟁을 이슈로 잡아서 하는 거하고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방한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빵해서 투쟁을 해버리면 딱 거기만 포인트가 나와요. 그런데 김정은이 방한할 가능성이 최소한 50%도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방한을 애타게 추진하고 있다라 그러면 주장되는 바가 넓어진다고요. 이때 특히 이 김종대라고 이 사람 더민당 의원인데 무시무시해요. 저쪽 진영인데 군사평론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진짜 프로란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 군사평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성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쪽 진영인데 군사평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례대표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 실세란 소리, 실세. 생긴 거 보세요. 실세답게 생겼잖아요. 딱. 이 손가락질하는 거 보세요. 실세답죠. 겁나잖아요. 눈에 눈초리 보고 무서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을 접촉하고 와서 최근에 한 말이 북한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화 많이 나 있는 것 같다. 방한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행간을 가만히 봐야 돼요. 제가 새누리탈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김정은이나 이런 북한 지배 집단이 지금 문재인한테 가지고 있는 심사라는 게 이거예요. 야, 인마, 우리가 호구냐? 너희가 그 대한민국 그 휴전선 남쪽의 잡것들 정치 세뇌 조작하는 데에 우리 위원장님이 찬조 출연해 줘야 되냐? 야, 이 자식들아. 경제 제재부터 풀어. 뭐 미국이 막어? 미국 보고 막으라 그러고 너희 그냥 풀면 되잖아. 너희 그 정도도 투쟁 의지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한 거고 김종대의 그 발언을 보면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읊은 그 대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미중 전쟁이나 북한 해방과 같은 그 동아시아의 전체 쓰나미랑 연결돼 있고 이 판은 결국은 전체주의 대 반전체주의의 투쟁의 판이다. 이렇게 큰 우리의 제대로 된 그 소프트웨어, 그 전선 구분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엔 딱 이게 세세한 게 보이죠. 그래. 저기의 코어는 평양이야. 그러면 이게 운목과 아랫목이 온도가 다르다고. 쟤들도 이 남쪽의 문재인 집단과 평양이 같은 편인 것 같으면서도 입장이 다를 거야. 그러면 다른 데가 있을 거야. 그럼 문재인 집단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 유지해야 되고 쇼 부려야 되니까 김정은 불러서 또 쇼하고 또 얼싸안고 쎄쎄쎄하고 브루스 치고 이게 필요하겠지. 자기가 한반도 운전자론이고 한반도 평화정책의 그거라고 해서 그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 프레임을 또 강조하고 그걸 연출하고 싶어 하겠지. 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야, 거기가 어떤 데인데 내가 지금 거기 간다라는 건 미국이랑 완전히 원수지겠다는 데인데 지금 원수지겠다는 입장인데 내가 네가 대한민국 사람들 주물락거리는데 필요하다고 내가 거기 가서 찬조 출연해 줘야 돼? 야, 인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이고요. 3대 김일성 영생교 신이 네 정치 따까리 조연이냐 임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 이 다이내믹이.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밝아지고 넓어져야 돼요. 깊어지고 보는 게. 그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하면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라면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어요. 저는. 가칭 SECC예요. Sole and Exclusive Clearing Center.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서 바깥으로 송금하는 돈, 그다음 바깥에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돈은 기존 은행을 다 쓰더라도 기존 은행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거쳐야 돼. 이거 거쳐야 돼. 그러니까 기존 은행에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거치는 거야. 무료로. 그러면 그거 외에는 그다음엔 밀무역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다 잡히는 거거든. 그 클리어링에서. 그리고 물동량 감시하고. 그러면 거기 클리어링에서 되어 있는 그걸로 클리어링에서 되는 그 물동량 오케이. 그건 이제 맞냐 안 맞냐 따지면 돼요. 근데 거기서 안 나타나는 물동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밀무역이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밀무역이 아닌데 거기서 안 나타나? 그럼 제재 들어가면 되죠. 너 돈 어떻게 받았냐? 너 돈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아무튼 간에 경제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경제 제재를 북은 문재인 정부 보고 미국이랑 각을 세워서 미국이랑 원수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에 박살나더라도 미국의 경제 제재에 구멍 뚫는 거를 문재인 네가 좀 해라. 그걸 기대한다. 이게 김종대 의원이 전한 말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근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거 지금 할 깡다구가 없겠죠. 그럼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평양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저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미제 앞잡이 종파주의자 개땡땡들 이러고 욕하죠. 원래 그러는 거예요. 망하는 집 구석 가면 자기들끼리 원수나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죠. 우리가 이런 전체주의 대 반전체주의 관점을 가지고 넓고 깊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강하고 DMZ, NLL 무장해제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르게 보인다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야 지금 한강하고 DMZ, NLL 다 무장해제하고 이제 도발이 임박했다. 이제 북에서 폭풍군단 같은 특수군단 내려와가지고 수도권의 일각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전부 인질로 잡고 지금 큰일 났다. 이러죠. 제가 장담 드릴게요. 그렇게 도발하면요. 전면전쟁이고요. 전면전쟁 나면 사람이 얼마나 죽던 간에 북한은 말살됩니다. 트럼프 말대로 어나일리에이션이 일어나요. 이거는 북이 핵도발을 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폭풍군단 내려보낼 것도 없어요. 그냥 핵단추 누르는 게 나아. 김정은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라고요. 그러니까 NLL, DMZ 한강하고 구멍 뚫린 거에 대해서 공포에 질릴 건 없다는 거예요. 단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이건 뭐냐면은 제 눈엔 뭘로 보이냐? 문재인 정부가 시그널이라고요. 당신들 핵 내려놔도 여기 한강하고도 열어놨고 DMZ도 열어놨고 NLL도 다 열어놨으니까 핵 가진 것만큼이나 남을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압도할 수 있어. 그래서 핵에 대응하는 핵을 대체할 수 있는 남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북에 제공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당장 북이 도발하는 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핵을 내려놨을 때 그 핵을 가졌을 만큼 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남쪽을 제압해 놓고 남을 정치 공작을 하거나 남에 대해서 다른 도발을 해도 남이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NLL도 뚫려 있고 한강하고도 뚫려 있고 DMZ도 뚫려 있으니까 남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핵이 아닌 다른 루트를 뚫어본답시고 지금 날뛰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전응화적인 방법이죠. 저지능이에요. 왜냐? 이게 미국 보고 한반도 포기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놓더라도 한반도를 포기하라는 소리인데 미국이 골변냐 이거지. 그럼 미국 무슨 생각할까? 저것들 봐라.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완전히 지들 세상이라고 날뛰면서 남북 합작으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만들려고 완전히 난리 부르스를 치네. 그래? 너희 한번 북한이 무너진 다음에도 그거 하는지 한번 볼게. 오케이, 우리 북한 무너뜨린다. 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땡큐 문재인 할 수밖에 없죠. 즉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런 조치들은요. 미국, 상대방, 미국의 반작용을 계산을 못하는 굉장히 저지능이에요. 이게 바둑 둘 때 하수 중에 하수만 내가 둘 수만 계산하잖아. 그래도 그게 한 7급만 돼도 8급만 돼도 물론 그 수준은 여러 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은 이렇게 둘 거다.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은 이렇게 둘 거다. 계산을 하잖아요. 오목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문재인 집단부대로 그 오목 좀 두어가면서 인생 살아라. 자기 눈만 보이는 거야. 자기 눈만. 자기 눈에만 한국의 에너지를 러시아에 산을 쓰고 그 전달 경로를 북한에 예속시키면은 그러면 북의 그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겠구나. 한국의 그 DMZ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NLL 허물어뜨리고 한강하고 내주면 그러면 북이 한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군사적 레버리지를 갖겠구나. 이렇게 꾀를 낸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이거든. 그럼 미국 눈에 그게 안 보이겠냐고. 그럼 미국 그 다음 번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북한이랑 곱게 얘기해갖고 비핵화? 그거 어차피 안 될 텐데 오케이. 딴 생각하죠. 해방시켜버려야지.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전선을 어디에 긋냐. 즉 전선을 전체주의 대 반전체주의라는 전선을 그면 이런 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정치 투쟁에 있어서 전선 긋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칼 슈미트 그 나치 철학자가 맞는 거예요.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는 그들과 우리, 너희와 우리, 적과 아 사이에 전선을 어디에 긋는 거가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